얼마 전에 이전 한 10년 돼갔나 평양에 있는 국가보위부에서 중국에 있는 팽덕기 장군이 전쟁 시기에 김일성이가 있던 김일성 최고 사령부인 그걸 기습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꾸몄다고 해서 팽덕기 장군을 완전히 북한에서는 역적 취급해요. 그게 북한 보위부 내부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은 우리 고향분입니다. 고향분인데 이제 같은 양강도 분이거든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온 박일이라고 합니다. 와, 씩씩하십니다. 파이팅이 넘치십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박일님은 또 미선 언니랑 이제 부부로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박일님께서는 북한에서 아무래도 또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 생활을 생각한다 하게 되면 사회생활부터 좀 얘기해 본다면 사회에 나와서 직장은 어떤 직장 들어가셨댔어요? 네, 사회에 나와서는 제가 군복무를 평양에서 10년을 하고 제대돼서. 진짜요? 예. 평양 어디세요? 평양 제가 김일성 경호하는 그런 부대에서 제가 10년을 하고. 호위국? 예. 그 얘기 좀 잠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그러면 호위국에 저는 평양 지하철도 지하철 군악대였는데 운영국 맞아요. 근데 이제 평양에 호위국에 간다 할 때는 나는 호위국에 가는 거 우리 초모소 안에서 호위국에 간다 하게 되면 모자가 벌써 틀리잖아요. 네, 모자 이 장교들 쓰는 둥글모를 쓰죠. 그렇잖아요. 북에서는 평상모라고 부르죠. 네, 그다음에 여자애들은 같은 여자애들 모자라도 거기 빨간 티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거기 되게 있잖아요. 우린 부러웠었거든요. 부러워했죠. 부럽죠. 예. 그런 부대를 간다 하게 되면은 무슨 그러니까 초모소 안에서 어떤 절차로 해서 가게 됐습니까? 초모소에서는 이제 매 인민군 각 군단별로 병종별로 이제 초모생들을 봄하고 가을에 걸쳐 2차에 걸쳐 초모생들을 뽑으려는데 대체로 호위국하고 이 평양시 주변인 평양시 근방에 있는 그 부대들은 대호를 대성산이나 무슨 대동강 이런 대호로 많이 호송올 때 군관들이 데리러 옵니다. 대호가 있구나. 무슨 비밀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대호를 우리가 쓰는가요? 나갈 때는 대성산이라는 대호를 달고는. 그렇구나. 우리는 경비대니까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도 평양에 계셨으니까 지하철도가 군인인 거 다 알잖아요. 같은 북한인데 군인인데 지하철도가 군인인 건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군용 나가지 있잖아요. 무슨 대호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랬구나. 그럼 대성산 동지래? 이런 식이네. 그 길을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초모소에서 보게 되면 이제 초모생들을 뽑잖아요. 근데 뽑는 기준 같은 건 좀 알고 계시나요? 기준은 호위국이라 할 때는 부모들이 출신 성분을 많이 봐요. 출신 성분이 좋고 그렇게 하고 최고로 좋은 애들이 돼야겠죠. 최고로 좋은 애들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건강하고 또 인물 체격도 어느 정도 굽이 돼야 되고 그런 걸 뽑아서 신체 검사를 마치고 합격된 사람들로 선발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인물 체격이라 하게 되면 우리 박일님께서 지금 체구도 좀 작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좀 나이가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는 안 했는데 원래 제가 체격이 스포츠 체격이다 보니까니 더 이상 아무리 그래도 살이 안 찌고 딱 60kg부터 70kg 요 사이에서 고정돼서 있어요. 우리 한 5년 전에 봤나? 그때는 조금 살집이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 미선 언니한테 얼마나 이게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좀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북한 남자치고는 이제 체격이 왜소하거나 이런 분이 절대 아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젊었을 때니까 팩이 또 아무래도 지금보다 덜 나았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이제 보면 좀 왜소한데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의 출신 성분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크게 큰 간부는 안 했는데
아버지가 그 6.25 전쟁 때 네. 그 북한군이 편입돼서 싸운 중공군으로 나와서 그 대대장으로 나왔어요. 아버지가 저 중국 쪽에서 이렇게 나오시고.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중국에 그 못 살 때 중국에 건너가서 살다 보니까 중국에서 살다가 6.25 전쟁이 터지니까 그때 조선 그 전쟁에 나왔던 거예요. 중국인민 지원군으로. 네네네. 중국인민 지원군 총책을 그때 43군단장인 그 팽덕희란 장군이 나왔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 팽덕희 장군이 직속 부하로 있다가 직속 41대대 대대장으로 임명받고 그렇게 하고 전쟁에 참가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 일반 노동자 그 정도가 아니네요. 보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 예. 아버지가 이제 그 잠깐. 야, 이 현상에 데려가라. 나기. 괜찮아. 일무게 그러면 안 돼. 현찬아, 우리 지금 저거 뭐 하거든. 빨리 우리 현찬이 이쁘지. 현찬 할머니들 빨리 가. 제발. 아까는 어떻게? 아니. 아까는 없었어요. 네. 현찬아, 빨리. 너 그러면 안 돼. 여기 빨리. 그러면 안 되는데. 현찬이 거기까지 좀 있어. 할아버지인데 온다고. 현찬 안 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뭐 어디 부상 같은 거 당하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아버지가 부상을 당해서 아이고. 그래서 그 후방병원에 이송됐다가 그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아버지는 다시 중국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 중국 제 살던 데로 들어갔다가 60년대 초인가 그때 귀국해서 저기 북한으로 다시 들어왔죠. 아이고 왜 들었을때요? 그러니까 우리 맏형 같은 거는 중국에서 그 태어난 것이 중국인데 5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해에 우리 맏형은 태어났고. 네. 그러면 어머니도 중국 분이세요? 어머니도 중국에 살다가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 고향은 저기 함경북도 북청인데. 어머니도 그러면 이제 일제강점기에 중국에 갔다가 그렇게 만나신 케이스네요. 아, 중국인민지원군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또 싸우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북한 땅에 자리 잡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고난의 행군도 겪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막 후회하지는 않으시던가요? 아, 뭐 후회 많이 했죠. 그 인생 막바지에는 이제 그 제가 그 앞으로 이제 차후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아버지가 제가 없을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북한에서 전국 노병대회를 몇 차례 걸쳐 진행한 거 있었어요. 근데 제 1차 전국 노병대회라는 거 조직된 거 있었을 때 아버지와 해산시적으로는 제일 공로가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저는 거의 다 사망하고 북한의 그 열악한 조건 때문에 그 건강상 많이 그 수명이 짧잖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장수자로서 84살까지는 살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 말기에 저는 인생 말기에 그래도 낙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는 전쟁 시 그래도 한 대대장으로 나온 그래도 큰 고급 군관인데 그래서 자기는 그 해산시 쪽으로 공로자 그 대우금도 엄청 그 많았거든요. 제일 많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노병대를 우리 아버지는 쏙 빼고 안 참가시킨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이전 한 10년 돼갔나? 10년 전에 평양에 있는 국가보위부서 중국에 있는 팽덕희 장군이 전쟁 시기에 김일성 그 최고 사령부인 그걸 기습 소탕하기 위한 그 작전을 꾸몄다고 해서 팽덕희 장군을 완전히 그 북한에서는 역적 취급해요. 그게 북한 보위부 내부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 우리는 팽덕희 장군이 그 북한을 지원해준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아니에요. 그러다 나니까니 북한에서는 팽덕희 장군과 가까운 이런 분들을 연관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그때 팽덕희 장군이 북한으로 처음엔 전쟁에 나왔다가 아버지가 원래 그 북한 사람이니까니 한국말도 잘해. 중국에 살다 보면 중국말도 잘해 하니까니 팽덕희 장군이 자기 부관겸 통역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사람이 체격이 크고 중국 사람처럼 체격이 크고 이 주먹이 손탁이 있으니까니 아버지를 그 지원군 직속 41대대 대대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전기한 대대장 하다가 마지막에는 부상을 당해가지고 후방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팽덕희 장군이 김일성을 반대하는 이런 걸 했다고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은 이제 중국인민지원군이 와가지고 김일성을 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완전 북한에는 큰 이제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대내외적으로는 아닌 척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난 진짜 처음 듣는 얘기다. 이거 아마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아마 아는 분이 얼마 없을 거예요. 나 진짜 처음 들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중국의 역사는 굉장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중국인민지원군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완전 북한을 막 이렇게 옹호했듯이 이렇게 막 선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처음으로 듣는 막 진짜 시기한데 이런 거라 정말 진짜 이거는 소중한 그런 이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노병으로 취급도 못 받는 상황. 취급 못 받고 결국은 노병대 평양에 못 갔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억울하죠. 아버지가 억울해서 시름시름 아름에서 그렇게 화병이 돋아서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끝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 팽덕희 장군하고 같이 이제 중국인민지원군으로 나왔을 뿐이지 팽덕희 장군 그런 이런 어떠한 무슨 반역 행위라고 해야 되나 쉽게 말하면 그런 건 몰랐죠. 거기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저 유독 그저 팽덕희 장군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싸웠던 공로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진짜 화가 날만 하겠네요. 화가 나게끔 됐고 또 그렇게 하고 그자들이 그 아버지를 배척하고 따돌리고 외면시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태생이 한국분이었거든요. 경상북도 여양면 여양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고향이 옛날 일제강점 시기에 한국이 됐으니까 남한이 됐으니까 북한에서 남한 사람은 계속 감시해요. 출신 성분이 나쁜 걸로 치잖아요. 억울하다. 그런데 김일성이는 그 자기 집권하면 정치할 때는 한국 그 사람들 고향 출신 성분들은 다 이제 통일이 되면 너는 어느 도지사다, 너는 어느 뭐 군수다, 너는 뭐이다 이렇게 다 간부 임명장을 줬거든요. 맞아요. 그 우리 아버지 그 사망한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이제 아버지 소지품들을 보관하는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그 북한 정부에서 수여한 간부 임명장이 있었어요. 통일이 되면 박주영 당신은 어느 이런 데 가서 뭐 이 군수다 이런 걸 그 간부 임명장이 있는 그런 게 있구나. 그 북한 내에서 한국의 그 남한 출신이 사람들한테는 다 그런 간부 임명장을 수여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다른 반대로 세지 않게 이 세뇌 교육을 준다 그렇게 한 거지. 실제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다 감시했어요. 감시하고 간부도 일정한 계열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높은 간부를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임종 마지막까지 그래서 영풍동 가도로 이제 나이 먹고 직장 퇴직한 다음에 영풍동 동사무소에서 그 14세포인가 꽃동지만 14세포 그 세포비서로 그냥 거죠. 계속 일하다 그러다 사망했죠. 근데 그 북한에서 그나마도 공로가 있으니까 세포비서라는 그 자체는 출신성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께서는 세포비서라는 게 뭔지 모르는데 세포비서란 북한에서는 직장장이고 세포비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직장장이 행정적으로 다 관할한다면 관할하는 그 직장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세포비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포비서라는 그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나마도 정말 공로가 너무 크니까 지금 출신성분, 팽덕희 장군 다 떠나가지고 그나마도 세포비서는 하셨군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바탕이 있으니까 호위국으로도 가실 수 있게 됐네. 호위국으로 갔고 94년 4월 21일 날에 북한에서 그 처음으로 전당 세포비서 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4명이 참가했던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 그 후광 때문에 그나마도 그래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출신 성분이 좋은 집안으로 그래도 북한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진짜 여느 한국 출신들보다는 배척은 안 받고 이렇게 살으셨네요. 그러면 그 호위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생활하면서 나는 있잖아요. 그 모란봉 클럽에 나갔더니 우리는 솔직히 이제 지하철도가 그렇게 뭐 호위국보다는 급수가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활 조건이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걸 나는 몰랐어요. 근데 호위국 출신하고 같이 텔레비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 호위국 출신 그 친구가 고구마도 옥질하러 갔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제 지하철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북이라는 것도 그 열악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좀 배불리 먹고 생활 조건도 좀 어땠는지. 생활 조건이가, 네. 허위국, 평양시의 기본 허위가 90일 훈련소인데, 네.